4월 29일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금배지 대신 점퍼를 많이들 우리가 다뤄봤던 소재, 주제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한 글이죠. 글은 평이 하셨을 거예요. 어렵진 않으셨죠? 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항상 글의 시작은 좀 뭔가 좀 구체적인 사례로 가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첫 시작에 좀 더 친숙하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말 쓰면은 안 보죠. 그래서 뭐 뉴스로 많이 좀 접하셨을 거예요. 이제 케이스들, 이번에 이제 금배지 케이스들. 이게 배지 배포가 선착순이랍니다. 근데 지난번 됐을 때도 정청래 의원이 제일 먼저 받았대요. 보좌진들이 가서 먼저 1번으로 줄 서 있다가 오픈런에서 받은 거죠. 이번에도 받았대요. 근데 이거 뭐 양보한다고 그래서 의정부 갑에 박지혜 의원한테 줬다고 그래요. 줬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지혜 의원한테 그냥 양보했다고.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랬고요. 그리고 용해인 언박싱을 또 참 자랑을 했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제 이쯤 되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배지 어떤 실제 사례들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배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공식이에요, 공식. 이 글은 어떤 금배지로 상징되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갖다가 좀 비판을 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 부연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전형적인 두 가지를 썼어요. 뭐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법 규정, 그것에 관해서 법 규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갖다 보는 거. 그래서 국회 규칙 그 다음 단락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사전. 이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혹시 쓰실 기회가 생기셨을 때 글을 갖다 그냥 막 뭐랄까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뭔가 사람들의 흥미도 좀 돋궈야 되고 글을 단계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말을 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그것에 관한 법 규정 그리고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단락 보면은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고 또 좋은 게 여기서 뭐냐면 이제 외국의 사례를 똑같습니다. 우리 일이라는 게 그죠? 우리 일할 때 조례도 그렇고 일단 상위법 봐야죠. 법을 찾아봐야 돼. 그리고 타시군 사례 살펴보죠. 똑같아요. 국회 규칙이라는 게 근거는 있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례를 살펴봤더니 참 재밌죠. 일본하고 한국, 대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국하고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죠. 이 세 나라만 있다. 없애자는 얘기가 저도 기억나요. 이거 없애자는 얘기 이거 뭐하러 줘? 뭐 이 특권의식만 높인다 해서 없애자는 기사 저도 몇 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 못 없애고 있어요. 요지부동인 배지 사랑. 네. 재밌는 거는 금배지지만 99% 은입니다. 99% 은이에요. 99% 은이고 도금한 거예요. 도금. 이 금배지는 근데 희소성이 있어요. 35,000원이랍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주고 그 국회의원이 잃어버리면은 35,000원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3억 5천을 줘도 못 산답니다. 이거 오로지 국회의원만 구매 자격이 있대요. 이 공식 금배지는 가격은 35,000원인데 저는 가서 3억 5천을 줘도 못 사요. 국회의원만 살 수 있대요. 잃어버렸을 경우에. 국회의원은 금배지 우리 사회 통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로 들어가요. 국어 사전에서조차도 금배지의 어떤 원래 뜻은 뭐겠어요? 배지는 배지인데 금으로 만든 배지란 이거예요. 은배지도 동배지도 아니고 금배지다.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가 똑같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다는 배지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량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출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려 뽑힌 선출된 뛰어난 인물.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 선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리고 입성이라는 표현은 꼭 국회만 쓰는 건 아니죠. 뭐 청와대 입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여의도라는 그 공간 자체를 국회라는 공간 자체를 성에 비유한다는 게 성. 우리가 옛날에 성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권위의식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고 성에는 성주가 있죠. 왕이 있거나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인식이 금배지부터 시작해서 뭐 선량, 입성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에 다 스며 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 자체가. 그렇죠? 좀 뼈있는 말했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모든 일반 시민들은 도성 바깥에 민초라는 뜻인가? 그래, 너네는 금으로 만든 배지 달고 그래, 민초, 풀초자죠? 그래, 도성 바깥에 있는 이름 없는 잡초란 뜻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단락에서 얘기한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대만만 있다. 금배지가 정말 어떤 이런
특권의 상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 그대로 금배지라는 호칭처럼 이 사람들이 가진 186개 특권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평생 이리저리 먹고 살 수 있는 재밌는 게요. 낙선이든 낙천이든 선거판에 기웃거리기만 해도 보상이나 보훈의 가능성, 인민일이 열려 있는 곳 이런 게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물급 중진 좀 이름 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선거 떨어져도 걱정 없어요. 갈 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업들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 목표예요. 뭐 판검사, 고위 관료, 기업인, 교수, 군경, 언론인, 심지어 뭐 저 바둑 잘 두던 사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다 결국에 마지막 인생의 테크트리 마지막은 결국은 국회로 간다. 금배지. 청년 정치라는 명분으로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여의도에서 인생 로또를 꿈꾸는 20대도 적지 않다.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걸 하려고 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렇게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고 모두가 다 하려고 난리인데 그만큼 니네 자질이 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소용돌이 정치가 결국은 아까시키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아무나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 얘기했죠. 지금 22대 국회도 그래요. 피고인, 피의자, 전과자 뭐 별놈들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직접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임기 내내 이 사람들의 동료라는 이름으로 동조자는 이제 방관자로 처신하게 된다. 재밌죠? 양심불량자 비율도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돌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목하. 목하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 눈목자 아래 하죠. 눈 바로 아래, 눈 밑에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옛날식 표현 중에 목하 예래중이라는 표현이 좀 있었어요. 두 분은 모르실 거예요. 목하 이게 뭐냐 지금 한창 사랑에 빠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일본식 표현인데 별로 굳이 목하라는 표현을 갖다가 저는 이런 표현은 없어지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바로 지금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왜 목하 한번 찾아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아무튼 눈 코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지금 무소불위 입법 권력의 민낯일진데 니네가 뭐 한 게 뭘 잘났다고 그렇게 금배지를 다냐 특권만 누릴 뿐이지 제대로 된 인간들 별로 없더라. 그래서 국회의원 비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 괴물로 키운 게 국회의원들 괴물로 키운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갖다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 사람들 갖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좀 지켜준다는 거죠. 나오죠. 원래 그 유럽만 하더라도 그렇죠?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아니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그쪽 나라들은 국회의원 뭐 두 명의 보좌관 한 명이고 손님 오면 커피 직접 타서 주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만두고 그런 데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주 귀족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버릇을 잘못 길들였다 이런 얘기죠. 여기 나오죠. 우리는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죠. 이거 진짜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진짜 그쵸? 꼭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행사장 가도 이제 행사의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맨 앞에 앉죠. 그쵸? 맨 먼저 소개받고요. 별로 재미없는 축사하고 있죠.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시군 어디라고 아니 어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노조 게시판에도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내려놓는 열린 의전 그래가지고 축사 이런 거 다 없애고 자유석 이게 말이 많이 나온 게요. 이거 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요. 그 시민회관 공연장이나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이제 애들 뭐 뮤지컬 같은 거 진짜 애들 보는 뮤지컬 같은 걸 해요. 영화 상영도 하고. 근데 거기에 안에서도 로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보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맨 앞 자리가 아니라 시민회관 같은 경우 중간쯤에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 이제 높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가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디 홈페이지에서 봤나 페이북에서 봤나? 왜 그런 자리를 갖다가 끝까지 다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전 개인적인 욕먹을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건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어쨌건 대장 노릇을 해요. 자, 그러면서 좀 뼈 있는 말 했죠? 민의의 대변자 국회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인식하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은 시험도 마찬가지죠.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당적이 어쨌건 가치관이 어쨌건 어떤 전체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 구민들은 이 사람들을 갖다 해결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좀 어디 좀 취업 좀 시켜줘. 뭐 우리 집 앞에 길 좀 깔아줘 이런 식으로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을 달리봐야 된다. 이것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민도가 재앙적 이 민도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민도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일부러 어려운 한자 말을 갖다 쓴 게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에요. 근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란 말을 쓰면 이게 자칫하면 좀 이렇게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갖다가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잘 안 쓰는 민도라는 말로 좀 바로 와닿지 않게. 결국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이 사람들 지켜주고 하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첫 제목에도 나왔죠. 점퍼, 잠바 입어라 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퍼하고 정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점퍼 그러면 사무직의 상징이고 정장은 사무직의 상징이고 수트는 점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현장직, 어, 생산직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좀 하라는 뜻에서 이제 점퍼를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배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거는 구경을 못 해봤는데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배지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뭐 이 세대는 아니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이다 그러면 서울대 고대였는데 이제 그 배지를 달고 다녔나 봐요. 그 자체가 하나 이제 정말 뭐 어깨 으쓱하는 그런 신분의 상징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듣기로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학창 시절에 누가 수영복에도 명문대 배지를 달았더라. 근데 요즘은 배지 대신에 과자. 근데 이거 살짝 조금 이 글 쓴 분이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 명예교수쯤이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을 텐데 이거 뉴스 보셨죠? 과잠도 거래가 돼요. 명문대 과잠은 과잠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그 과 애들만 이렇게 맞춰 입는 거잖아요. 명문대 과잠 같은 경우 세배 가격에 거래가 된답니다. 서울대, 고대연대 무슨 과 과잠든. 네. 그러니까 과잠 역시도 약간 변질이 됐어요. 약간 좀 배지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갖다 과잠을 가져오셨는데 어쨌건 뭐 그 취지는요. 일 좀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글은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 이 글에서 짚어볼 거는 그냥 이제 어떤 공식, 어떤 법규 그리고 국어 사전적 의미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해서 자 이제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상징하는 게 바로 금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배지란 얘기를 쭉 풀어가서 국회의원 특권의 얘기를 하고 과연 니네가 특권을 누릴 만큼 그만한 자격이 있니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그렇게 만들면 결국 우리 국민들도 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잠바 입고 일 좀 해 이렇게 갔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논설문이요 이런 게 전형적인 글들. 근데 이런 전형적인 글들을 많이 접해보면요, 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 다음 거는 경향신문 25만 원씩. 오늘 지금 오후에 만나시나요?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아직 안 만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얼핏 기사를 보니까 뭔가 좀 딜이 오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는 지금 이제 용산이 떨고 있는 건 이제 특검이거든요.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지금 몇 가지 특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25만 원 전 국민 다 주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뭐 물밑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섣불리 판단은 많겠지만 특검을 좀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주고 대신에 25만 원 가져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 글이 만약에 이 글이 아니 실제 조선중앙동아 다 비판합니다 이거. 근데 경향 거라서 골랐어요. 경향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매체인 경향도 이건 아니다. 이 글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구조 먼저 볼게요. 이 글도 전형적인 구조인데 물론 하지만 구조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을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25만 원 다 주는 거 아니다. 난 반댈세 이 글인데 앞에 절반은 물론이에요. 물론 그래 민주당 너네는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민주당의 논리를 갖다가 앞에 단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지만 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지만 구조예요. 물론 그래 민주당 너네 너네 나름은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전국민 25만 원씩 주자고 하지. 근데 뒤에 반은 하지만 아니야.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요. 13조 원. 당장 받으면 좋죠. 그죠? 네, 저도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되시니까. 두 번째 달라. 자, 이제 민주당의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비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물론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수 경기 침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시중에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생산까지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민주당의 주장의 근거. 첫 번째가 내수 경기 침체. 두 번째가 정부가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정부가 여기 경기 부양을 해서 하는 게 없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민주당의 근거인데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경기 위축을 방치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에서 풀어 쓴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주장 근거, 경기 침체 문제, 그 다음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쓴 거예요. 지금 현재 내수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풀어야 된다. 이걸 민주당의 주장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읽기만 해도 좀 우울해지는 글이죠. 월급 빼고 다 오르죠. 물가, 금리, 기름값, 환율, 분양가. 그리고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제 채소값은 금값이 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상수가 됐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수란 말이고 상수가 있잖아.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숫자예요. 변하는 숫자. 상황에 따라서. 그죠? 수학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상수는 안 변해요. 상수. 이게 상수라는 말 대신에 우리 그 논설문 같은 데서도 이제 기사 같은 데 많이 쓰는 게 그 디폴트 값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디폴트 값이 뭐냐면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그냥 그대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글에 나오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디폴트 값이 있어요. 한 30%는 고정 지지율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값이. 그러니까 상수라는 게 뭐냐면은 건드릴 수가 없게 굳은자에 굳은자 쉽게 얘기하자면 굳은자. 우리 화투 칠 때 굳은자라고 하죠. 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못 건드린다는 거죠. 이제 농수산물 가격이 비싼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사과 값은 떨어질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 상수.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소득은 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경제 성장률 밑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부가 뭘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부는 부자 감세하면서 세수는 적게 거두면서 그러면서 돈을 뭐 이게 좀 이거 자체가 좀 어려워. 이 부분 좀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건전재정 기준 유지를 하려면 정부도 돈 안 써야 되거든요. 많이 걷어야 되고 푸는 건 조금 해야 되는데 어쨌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민간에다가 시장에 돈을 푸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좀 이렇게 슬기롭게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간주대 역동적 성장 자평했지만 그 두 번째 줄이요.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소리죠. 그죠? 어. 재정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민생 지원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거지만요. 지금 경향신문도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선별적 지원을 하자. 다 주지 말고 이제 그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좀 지원하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건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기 어렵다. 난 반댈세 재정 낭비다. 이걸 갖다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주장을 얘기했어요. 나는 민주당 주장에 반대야. 이 글 쓰신 이주영 경제부문장 기자는 자기가 반대하는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밑에 단락이요. 감세 정책과 경기 유축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라 빚 걱정은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게 이 얘기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고간이 지금 거덜이 났는데 지금 국가 부채 규모를 봤을 때 이건 13조를 갖다 또 빚을 지겠다. 이건 안 된다. 자, 근데 진짜 필요하다면 쓸 수는 있어. 그런데 뭐냐면은 정책 효과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글의 주제. 재정 지출의 정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교하게 고민하고 제안. 그러니까 핀셋 처방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핀셋 처방. 그냥 무조건 돈 풀어놓고 쓰라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 때 몇 번 풀었죠. 재난지원금. 물론 코로나 상황 그랬어요. 진짜 위기였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뭐 술집이나 음식점들 아예 장사를 못하게 생겼고 정말 뭐 유흥업소들은 다 그냥 문 닫고 정말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응급 처방으로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풀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코로나 때 돈 풀었는데 실제 소비 진작으로는 30%밖에 다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죠. 추가 소비란 게 아니라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썼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돈 풀면 13조를 시중에 풀면요.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푸니까 그만큼 기대했던 내수 진작 효과는 걷지를 못하면서 이제 끝에 두 번째 달라 보겠습니다. 당초 오해됐던 내수 진작은 거두지 못하고 물가만 더 자극할 수 있다. 오히려 물가만 올려버리면은 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갖다가 그 다음 줄에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제한적인 소비 진작. 그러니까 의도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진 않으면서가 제한적인 소비 진작. 말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만 더 자극.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죠. 같은 표현이에요. 당초 의도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게 뭐죠? 제한적인 소비 진작. 물론 쓰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거라는 제한적인 소비 진작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만 더 자극 이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한데 이것에 상쇄할 만큼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까? 그런 근거 자료 있어 너네?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너네가 정권 잡았을 때 코로나 때 돈 그렇게 엄청 풀었잖아. 근데 막상 별 효과는 없어. 물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진짜 정말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응급 처방으로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단은 발 녹이고 보자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그 상황도 아닌데 참 이걸 또 전 국민 20만 원씩 준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고민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간 대놓고 솔루션을 제시한 건 아닌데 마지막 문장에 힌트를 살짝 줬어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누군지 그러니까 다 주지 말고 그죠? 소위 말하는 진짜 부자들은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선별 지원을 해주자는 주장을 살짝 흘린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분에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